네, 그러면은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왔던 게 리액트 17 버전인데 사실 저는 계속 18 버전만 써가지고 안 익숙하긴 한데 책에서 설명한 대로 차례차례 보겠습니다. 일단 리액트 17 버전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게 아니라 기존의 리액트를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벤트 델리게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추후에 나오겠지만 이제 이벤트 리스너를 도큐멘트가 아닌 이제 최상단에 붙이는 건데 음 그래서 이제 리액트 17이 어 점진적으로 이렇게 리액트 16 버전과 좀 버전을 같이 쓰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거나 새로운 버전을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동시에 여러 버전의 리액트를 쓰는 거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 이제 가능한 한 하나의 리액트 버전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리액트 17 버전은 업데이트를 위한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어떤 준비 단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바뀌었는지 16 버전과 17 버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벤트 위임 방식의 변경입니다. 이거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여기 코드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래프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참조해서 이벤트를 다는 것과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다는 것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보시면 요게 래프를 써서 도움을 참조해서 이벤트를 달아놓은 거고 요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벤트를 붙이는 클릭으로 달아주는 건데 이 두 방식은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이제 직접 돔을 이렇게 첫 번째 방식으로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은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네.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이제 책에서도 나왔다시피 사진이 있는 그 웅클릭 이벤트에 이 두 번째 그 저희가 래프를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온클릭을 달아주는 이 방식은 이제 온클릭 이벤트에 루프라는 핸들러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제 리액트가 이벤트 핸들러를 각각의 도움 요소에 부착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타입, 뭐 클릭이나 체인지 등등의 이벤트 타입에 따라서 하나의 이벤트 핸들러를 루트에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위임 방식으로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캡처 단계가 이제 이벤트 핸들러가 트리의 최상단에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 타겟 요소까지 내려오는 게 캡처 단계고 이제 이벤트 핸들러가 타겟 노드에 도달하는 게 타겟 단계라고 하고 이때 이벤트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버블링은 이제 이벤트가 발생한 요소부터 루트까지 타고 올라가는 건데 이제 이벤트 위임은 이런 이벤트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상위 컴포넌트에만 부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튼 각각에 대해서 이벤트를 붙이는 게 아니라 상위에 한 번만 이렇게 이벤트를 붙이는 거를 이벤트 위임이라고 하고 약간 노션 클로닝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썼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각 LI에 모두 이벤트를 다는 것보다 여기 부모에만 이벤트를 달아서 이렇게 위임하는 방식이 이제 리액트 16 버전에서 쓰이고 있고 이거는 근데 다큐멘트라는 곳에서 이 이벤트 위임이 수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7 버전에서는 이제 이벤트 위임이 다큐멘트가 아닌 컴포넌트의 최상단 루트 요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렌더링 되는 그 코드가 책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렌더링 되는 리액트 코드가 있을 때 이 상황에서 이제 어, 여기서 만약에 이 컴포넌트에서 발생한 이벤트의 전파를 막는 그 이점 스탑 프로포게이션 함수를 쓰면은 이게 16 버전에서는 소용이 없다고 해요. 왜냐면은 모든 이벤트가 다큐멘트에 이미 부착이 되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쓴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다큐멘트로 이벤트가 무조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17 버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벤트 위임의 대상을 컴포넌트의 최상위로 변경하게 됩니다. 음, 이제 16 버전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이벤트가 다큐멘트에 달려 있으므로 이 스탑 프로포게이션이 의미가 없지만 17 버전에서는 이제 컴포넌트의 루트에 달려 있으므로 이제 다큐멘트에 부착된 이벤트는 이제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책에서 나온 게 새로운 JSX의 트랜스폼인데 이제 저희가 2장에서 봤다시피 JSX는 브라우저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바벨이나 뭐 타입스크립트를 통해서 JSX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6 버전까지는 이런 JSX의 변환을 위해서 리액트를 사용하는 구문이 없더라도 임포트 리액트가 필요했고 이러한 코드가 없으면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7 버전에서는 바벨과 협력해서 리액트의 JSX 런타임을 통해서 이제 이런 구문 없이도 JSX를 반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불필요한 임포트를 지워주는 역할도 해서 뭔가 좀 추가적인 번들 크기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왔다시피 이제 이게 16 버전인데 보시면 react.create element를 무조건 사용을 하고 이때 import react가 필요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필요했고 그러나 이제 리액트 17 버전에서는 이제 그 create element가 없고 대신에 JSX 런타임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 JSX 런타임을 불러오는 부분이 추가됐고 그리고 인풋 리액트를 쿨에서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요게 링크인데 보시면 이 요 여기서 뭔가 17 버전으로 오면서 인포트 리액트가 사라지게 된 배경이나 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적어놨고 그리고 또 나왔던 게 이벤트 풀링의 제거입니다. 사실 그 요거는 링크 제가 처음 공유 가능하실까요? 네네네. 그 많던 인포트 구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요거고, 네,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책에 나왔던 부분이 이벤트 풀링의 제거인데, 전 사실 이 개념 자체를 처음 들어서 생소하긴 했습니다. 간략히 보면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어떤 이벤트,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텍 이벤트. 아무튼 요게 있었고 요게 이제 브라우저 이벤트를 한번 랩핑한 이벤트라고 하고 브라우저 이벤트가 아닌 한 번 더 감싼 이벤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또 메모리 누수와 같은 부작용이 있었고 그리고 요거는 어, 총 5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이벤트 핸들러가 이벤트를 발생하고 요 합성 이벤트 풀에서 이제 이 이벤트 객체에 대한 참조를 가져오고 이 이벤트 정보를 합성 이벤트 객체에 넣고 이벤트 리스너가 실행이 되고 이벤트 객체가 초기화되고 이벤트 풀로 돌아간다. 사실 이거를 봐도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이해 안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뭔가 비동기 코드로 이벤트 핸들러에 접근하기 위해서 2점 persist 같은 문법을 사용해야 했고 그리고 이제 별도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모던 브라우저에서는 성능 향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17버전에서는 이런 풀링 기능이 제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왔던 게 클린업 함수가 16버전까지는 동기적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제 동기적이기 때문에 이제 클린업 함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른 작업을 방해할 수 있었고 성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버전에서는 클린업 함수가 컴포넌트의 커밋 단계가 완전히 완료된 뒤에 실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커밋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이 클린업 함수가 지연이 돼가지고 이 동기적으로 처리됐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정말 좀 16 버전을 공부를 해야 될까? 공부를 해야 되면 이 이벤트 풀링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생소한 개념이었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네. 그리고 약간 요번 챕터에서 또 중요한 게, 어, 네. 16까지는 그 주 버전을 업데이트할 때 좀 네. 기존 API랑 호환되지 않는 업데이트를 해서 뭐 기존 음, 거에 프로젝트에서 좀 새롭게 다 바꾸는 형태로 업데이트했다면 17에서는 음, 점진적 업그레이드를 그 형태로 업데이트 됐다는 게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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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리고 제가 그 17 버전으로 전체 변경 사항도 봤는데 되게 네. 많이 됐더라고요. 책에서 나온 거 말고도. 근데 또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그 컨텍스트에 디스플레이 네임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음, 17 버전에 생겼더라고요. 그 저희 디버깅하기 쉽게 익명 함수가 네. 아니고 막 메모 이런 거 쓸 때도 네. 기명 함수로 쓰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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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관련해서 뭐 디스플레이 네임을 쓰는 그런 게 음, 여기서 생긴 거 같은데 맞는지 맞나? 사실 헷갈리는데 네, 아무튼. 이 책에 있는 거 말고도 변경 사항이 좀 많았나 보군요. 전 책에 있는 거밖에 안 찾아봤긴 해가지고. 네. 근데 책에 네. 있는 게 좀 핵심적인 거고 나머지는 좀 되게 음, 짜잘하고 저희가 되게 모를 만한 그런 부분이어서 좋습니다. 그런 거는 한번 훑어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공시문서에 혹시 막 17 버전 이런 거 기록이 돼 있나요? 그 어, 기터브였나 거기에 있어요. 릴리즈 된 거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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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깃허브를 보면 되겠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 끝. 맞아요. 그리고 이 JXX 런타임 이것도 파보고 싶긴 한데 어려워요. 그 프리액트에도 이런 게 이게 있더라고요. JSX 런타임. 어, 근데 코드가 너무 많고 어려워가지고 저는 나중에 네. 좀 나중에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쵸. 어, 여기부터는 너무 심해 영역이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